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강사님, 또 저희들 동문들 중에서 또 가장 또 궁금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제보다는 후배 기수들, 네. 예, 50대 초반, 지금 현재 또 어쨌든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만약에 퇴직하고 났을 경우에 한 달에 과연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또 나름대로는 막걸리만 먹는 게 아니라 한번 가끔 양주도 한번 먹어야 될 것 같고, 마라톤만 할 게 아니라 가끔 골프도 한번 쳐야 될 것 같고, 이런 생활을 하시는 생각을 하는 후배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 봤을 때는 최소 노후 생활비 50주만 해결할 수 있는 19년도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국민 노후 보장 패널 자료를 보게 되면 부부가 최소 노후 생활비가 194만 원 정도. 그럼 적정 노후 생활비라는 게 약 한 67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된다고 조사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에 봤을 때, 그래도 강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거나 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울산 지역에서 우리의 노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최소의 비용 과연 어느 정도 들어갈지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한번 제시를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제일 이제 민감하고 또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먼저 영상에서 얘기한 그 재취업 관련된 거, 그다음에 노후생활비, 이게 뭐 주된 질문인데, 특히 노후생활비 관련된 거는 아까 이제 그 질문하실 때 얘기한 그 통계 값을 얘기해 주시던데, 우리가 이제 평균 값의 오류, 평균 값의 함정,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것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최저 생활비, 적정 노후 생활비, 이제 그런 용어에 대한 일단 그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최저 생활비라는 거는 뭐 자기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돈인 것 같아요. 의식주 해결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적정 노후 생활비라는 거는 그래도 뭐 그 나이대에 뭐 문화생활 최소한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양극화, 빈부 양극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은퇴 생활하는 분들도 이 양극화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현장에서 접한 사례 중에 가장 적게 생활비 쓰는 분이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그 싱글, 그분들이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생활하는 분을 제가 두 케이스를 봤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인데 싱글이에요. 그분이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생활하는 사례를 봤고, 남성은 60대 중반인데 이분도 혼자인데 50만 원 갖고 생활하는 케이스를 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50만 원 갖고 한 달 생활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그냥 수도승처럼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접한 분 중에 제일 지출 규모가 컸던 분이 한 달에 700만 원 쓰는 케이스를 봤는데, 이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면 50만 원 쓰는 케이스, 700만 원 쓰는 케이스는 둘 합해서 750만 원 나누기 2 하면은 뭐 370만 원. 그럼 평균은 370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적절하게 제 주변에서 봤을 때 사례가 이제 많은데, 뭐 그냥 솔직하게 제가 쓰는 생활비를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그냥 금액으로다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집집마다 다 형편이 다른 거니까. 근데 저는 지난번 아카데미 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하고 나서 지금 10년 넘게 단 하루도 안 빼고 가계부를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 가계부를 저는 이제 수입, 지출을 해서 지출을 제가 8개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뭐 5만 원을 썼다. 그럼 그 5만 원이 제가 구분해 놓은 8개 중에 어느 케이스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또 별도로 집계를 해요. 그러면은 8개 항목이 일단은 제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들, 가족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 생활비를 드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저의 특수한 경우지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다 독립돼 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해당이 안 되겠죠. 저만 해당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집사람하고 제 취미생활 여행에 관련돼서 지출되는 거. 세 번째는 의식주에 해결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과금, 뭐 각종 세금이나 뭐 휴대폰 비용 나가는 거, 아니면 아파트 뭐 관리비 나가는 거, 뭐 이런 용도로다가 공과금. 이건 고정 지출이니까 이건 뭐 어떻게 줄일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의료비. 예, 그래서 이제 뭐 퇴직하고 나면 그 의료보험료도 꽤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장난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뭐 간간히 병원 가는 거, 그다음에 경조사비. 뭐 이제 저는 이제 소통이라 그래갖고 뭔가 대인관계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다 여기다가 별도로 집계를 하거든요.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막걸리 한잔 한다든지 뭐 경조사비 나가는 거. 그다음에 차량에 관련된 유지비.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 신앙과 관련해서 지출되는 거. 요거는 뭐 저랑 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또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이제 8개 항목을 구분하고 있는데 각자의 케이스 말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차량, 그다음에 그 경조사비, 의료비, 공과금, 그다음에 의식주. 뭐 여기는 요 5개 항목은 누구나 더 예외 없이 다 들어갈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취미생활은 뭐 이따가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돈 안 드는 취미생활, 돈 드는 취미생활 했으니까 이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거고. 요 5가지와 관련된 기초적인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큰 그 편차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럼 편차는 어디서 나냐면 가족들한테 들어가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집은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여행을 뭐 해외여행 가냐, 국내 여행 하냐, 골프 치냐, 아니면 뭐 게이트볼 치냐에 따라서 이건 뭐 천차만별이니까. 그다음에 소통도 뭐 지인이 많으면 그 경조사비 많이 나갈 거고, 뭐 아는 사람 대인관계가 그렇게 좁다 그러면 나갈 거 별로 없는 거고. 뭐 그래 제가 볼 때는 뭐 요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 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평균값의 오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 이렇게 돈 쓰는 거를 저는 뭐 강의 때마다 직접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서 현장에서 제가 접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되게 제 친구들 이렇게 나와서 자녀들 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렇게 사는 집들은 뭐 한 300 안팎이면 그냥 무난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300 안팎이면. 그러면은 되게 이제 대기업에서 한 30년 가까이 우리가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뭐 풀 고액으로다가 납입하고 그리고 지금 받는 친구들이 되게 한 180 그 안팎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180 정도 국민연금 받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 퇴직연금이 한 100만 원 정도, 그럼 한 280. 그 정도면은 뭐 근근하고 거기다 조금 이제 재테크 잘 해놓은 친구들이 뭐 원룸 같은 거 뭐 월세 뭐 받는 거 그런 거 해서 뭐 한 50, 그럼 한 330 정도 갖고 그냥 무난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후 생활이 뭐 풍족하다 이렇게 보기는 사람 보는 시각 따라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빈부의 그 양극화가 있듯이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비도 요즘 뭐 금퇴족이라는 얘기 있어요. 금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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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은 뭐 국민연금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있고 또 개인이 들어오는 개인연금 받고 그다음에 뭐 월세 받고 뭐 이렇게 해갖고 아까 제가 얘기한 뭐 한 700만 원 쓰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에 있는 후배님들도 월 생활비 700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뭐 거의 700이라 그러면은 고액 그 근로자인데 임금 근로자인데 그렇게 생활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노후 생활비는 진짜 그냥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본인의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출을 줄일 수 없다 그러면 수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내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재취업도 안 되고, 내가 그냥 연금 범위 내에서 소득이 딱 일정하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지출을 그 수입보다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8개 항목으로다가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여러분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그 수입을 늘릴 수 없는 수입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내가 줄일 수 있는 여행 취미 생활 그 지출되는 거 줄일 수 줄여야 있죠. 되거든요. 그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돈 안 드는 취미 생활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저는 뭐 그 부모님 생활비 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은 안 들어가겠죠. 근데 의식주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밥 3끼 먹다가 오늘 갑자기 뭐 2끼 먹고 1끼 먹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줄일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공과금도 이건 뭐 내 자율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강제로 내야 되는 거니까 못 줄이는 거고. 의료비는 일단은 병원에 안 가게끔 건강관리 잘하는 게 이거는 돈 버는 길인 거고. 소통은 뭐 제가 여유가 있으면은 경조사업이 뭐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수입은 제한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항상 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도 뭐 수입이 제한돼 있다 그러면은 차량 운행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뭐 그 일단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뭐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다른 사람 뭐 사랑 내가 고갈이 돼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8개로 이렇게 세분화해 갖고 내가 정 급할 때 줄일 수 있는 순번이 어느 건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런 거 참고 삼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수입 지출 그거를 일단 분석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에요. 정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저도 강사님 의견에 굉장히 그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그 저는 아직까지 66년 평생 동안 살면서 이게 가계부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8개 항목을 항목별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피부에 와닿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 동문 후배님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강사님의 의견을 정말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나이 들어도 그럼 지금 같은 생활비가 계속 드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저도 뭐 아직 70대를 안 겪어본 입장이기 때문에 제 사례를 뭐 실사례를 들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보고 또 저희 부모님 지출을 저 생활비 이제 일정 부분 지원해드린 것 같고 이렇게 보면 나이 들수록 지출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60대에 생활하는 데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문제 없다. 네. 왜냐면 현재 60대의 지출이 여러분 남은 여생에서 최고의 피크점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의료비가 더 많이 들 텐데 당연히 의료비는 더 늘겠지만 대신에 그 소통,
경조사비는 줄어들죠. 나이 들수록. 그 다음에 취미생활에 들어가는 돈도 지금 여러분이 쓰는 돈이 피크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줄어든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와 관련된 거는 큰 변동이 없다. 네, 그러면 어느 부분은 더 늘어날 거고 어느 부분은 더 줄어들 건데 총합은 틀림없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오늘 이상 없이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생에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좋은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저희도 아마 우리 후배 기수들이 이제 앞으로 아직은 이제 퇴직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앞으로 돈이 어느 정도 들지, 자금이 어느 정도 들지를 알아야 이제 어떻게 보면 재테크도 하고 저축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조금 좀 방만이 이렇게 썼다면 지출이 많이 있었다면 그런 낭비적인 요소는 줄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아주 그런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인트인데 네. 저도 가계부를 재직 중에는 안 썼어요. 네. 근데 집사람하고 이제 맞벌이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제 여유 있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쓰다 남으면 저축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진짜 철없이 살았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동문회 후배님들께서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거는 참 요즘 젊은 분들은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퇴직 당시에 이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거는 이 가계부를 해서 이 평균의 데이터 값이 나만의 데이터가 확보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가계부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300, 400 쓴다 그러면은 내가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내 수입 지출 그러면은 내가 요 상태면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아니면 요 시점쯤에는 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요거를 부족한 거를 내가 어떻게 메꿀까? 이런 거를 다양하게 여러분이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는 필히 써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재테크 관련된 부분 그거는 제가 이제 대기업체에서 정년하신 분들의 부모로부터 유산 상속받지 않고 그냥 자수성가해서 한 평범한 사람들의 평균의 이 레벨을 보면 되게 한 7억 안팎이에요. 그거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 부모로부터 아무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알뜰살뜰해서 지금 이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그럼 울산에서 아파트 하면 이제 어디 사냐 또 다르겠지만 대개 한 3, 4억 정도? 그 정도면은 그냥 그 정도의 허름한 규모의 어떤 아파트 좀 좋은 데 가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억, 30억 되는데 울산에서는 우리 북구 내에서 하면 한 4, 5억 정도면 그래도 그냥 웬만큼 남구는 거의 10억.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구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안 되고 그러면 울산에 북구 정도에 거주한다 그러면은 한 4, 5억 정도. 맞습니다. 북구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되게 대기업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다 나오면 퇴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한 30년 근무했다 치고 평균 임금이 예를 들어서 한 800이다 치도 800만 해도 꽤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 9천 가까이 되죠. 그러면 세 전이면은 억대 연봉자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정도였을 때 평균 800이면 30년 했다 그러면은 2억 4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퇴직금 한 2억 5천 안팎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아파트 갖고 있는 게 뭐 한 4, 5억, 뭐 그다음에 퇴직금 뭐 한 2억 한 5천 안팎, 그다음에 중간에 알뜰살뜰 뭐 재테크해서 뭐 주식 갖고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저축해 있다, 뭐 한다 한들 뭐 자녀들 되게 우리 나이 또래 같으면 한 2명 정도 될 텐데, 뭐 자녀 결혼할 때 뭐 알아서 해라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애들한테 들어가는 그 비용이 지원이 그런 것 빼고 나면 순수하게 이제 노부부 둘이서 갖고 있는 자산이 7억 정도만 돼도 제가 볼 때는 꽤 안정적으로다가 확보해 있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 대부분은 그 정도가 안 된다. 그리고 회사 이제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가 뭐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안정적이지도 않은 게 현실이다. 이제 이런 걸 감안해 본다 그러면 그 뭐 10억 뭐 이런 거 그냥 너무 쉽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노후 생활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그 경상도 말로 단디 그